안녕하세요. 주식조야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커피값 계좌 38주차까지 영상을 해서 소개를 드렸었고요. 꽤 오래됐네요, 이제. 저희가 이제 유한양행이 아니죠. 저희가 이제 이런 커피값 계좌를 이제 하기 시작한 지 이제 40주차가 됐습니다. 18주차, 20주차가 20주차가 2020년 7월이었으니까요. 거의 올해 초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40주차니까 40주차면 4개월로 나누면 4주로 나누면 이제 10달 정도죠. 이제 10달 정도 해왔는데 38주차 때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38주차가 이제 원금이 300만 원에 수익률이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었고요. 요번에 지난주였죠? 지난주였던 이제 39주차에는 이제 한 30만 원 정도였던 수익률이 12%, 13% 정도였던 수익률이 한 40만 원 정도, 18% 정도로 수익률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지난주였죠? 지난주였던 40주차에는 이제 51만 8천 원, 이렇게 해서 20%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8주차 때 제가 뭘 샀었나요? 38주차 때는 뭘 사진 않았고요. 37주차 때 이제 S51 우를 한번 샀었고, 이제 548, 718이 예수금이었죠. 이제 38주차 때도 548, 718, 39주차 때도 548, 718, 이제 49주차 때는 54907이 이제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8주차, 39주차, 40주차까지 이제 지난주까지 예수금이 이제 동일하게 그대로 50만 원 정도가 있고요. 이제 아마 원래도 지난주에 제가 38주차 영상을 말씀드릴 때 지난주나 이렇게 해서 주식을 매수할 거다, 이 예수금을 50만 원 정도 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장이 이제 급등하는 장세여가지고 좀 이제 원래는 사실 이제 좀 이제 하락하는 날이 나올 때 좀 많이 좀 하락하거나 조정하는 날이 나올 때 좀 매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도 계속 이제 약간 좀 상승하는 장이 이어져 가지고 매수를 아직은 안 했습니다. 아마 그래도 이제 12월 달에 이제 말에 되면 이제 배당 같은 것들을 받죠.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주가 거의 11월의 마지막 주니까요.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매수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저도 이제 이거를 커피값 계좌를 작성하면서 좀 궁금했던 게, 내가 아무것도 입금을 하고 산 게 없는데, 이제 548, 718이죠. 548, 718. 이제 548, 718이고, 718이고, 이게 이제 지난주죠. 이게 이제 지난주 예수금이고, 이제 지금 현재 예수금이 549, 07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차이가 나나, 조금이긴 해도, 그래서 제가 이걸 빼봤습니다. 빼보니까 이게 354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HTS, 컴퓨터로 하는 HTS가 좀 익숙하지 않거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HTS에서 요거를 이제 따오긴 하는데,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보통 이제 10년 정도 동안 핸드폰으로만 했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저는 차트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크게 막 보지 않습니다. 이제 모바일로 보는 수준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특별히 엄청난 것들을 확인하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만 봐서 제가 이제 HTS로 보니까 잘 못 찾겠더라고요. 이 354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해서 이제 모바일에서 이제 내역을 보니까, 요겁니다. 이제 삼성전자 우가 이제 한 주가 있는데, 요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분기배당인지 기말배당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11월 이제 18일에 배당을 해서 한 주당 354원인가 보죠. 세금 뗀 게 354원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삼성전자 우 배당이 돼서 요렇게 354원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자세히 보는 분들은 이제 548, 718이었는데 54907이 되니까, 얘가 또 이제 포토샵 같은 걸 하나,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시거나 할까봐
물론 뭐 300만 원 갖고 하는데 무슨 뭐 포토샵까지 해서 하겠습니까? 아무튼 이제 그렇게 혹시라도 이제 다르니까 좀 이상해 하실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고요. 뭐 특이사항은 요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39주차 때부터 이제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LG 아웃시스 우에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HTS 화면이 이제 종목이 많다 보니까 LG 아웃시스 우 밑에 이제 두산 밥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산 밥캡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종목이 잘려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또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LG 아웃시스 우 밑에 두산 밥켓이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종목들을 보면 뭐 진짜 장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지금 뭐 이렇게 그냥 커피값 계좌로 300만 원 정도 운영하고 있는 이 커피값 계좌 말고도 이제 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미니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유드리는 그 미니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이제 미니 포트폴리오는 뭐 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7년 12월이죠. 그때 이제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한 100만 원 정도를 더 넣어서 원금이 1100만 원인가 인 계좌고요. 1100만 원인가 된 계좌고 그때 이제 딱 사서 거의 뭐 이렇게 매매를 하지 않고 이제 3년 정도 전에 1100만 원으로 1000만 원으로 처음 시작해서 그 이후로 이제 매매를 하지 않고 그때 이제 다 매수 그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장기 투자 종목들을 딱 매수해서 지금까지 거의 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많이 오른 종목만 팔아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계좌랑 이제 제가 진짜로 운영하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은 없지만 이제 본 계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있는데 뭐 종목들이 그 계좌들도 지금 거의 지금 코로나 이전에 그때 이제 뭐라고 하죠? 기록했던 코로나 이전이 아마 최근 2, 3년 정도 제가 이 계좌들을 운영하면서 한 2월달, 1월달 정도가 이제 가장 높은 금액을 이제 수익률을 보여줬던 원금 뭐 금액 자체도 이제 보여줬었는데요. 이제 그거를 다 거의 다 갱신을 해서 전고점을 다 뚫고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 미니 포트폴리오도 보시면 이제 다 파란색이 거의 없죠. 현대차 EUB랑 뭐 아모레 GU 요 정도만 지금 파란색이고 다 빨간색이죠.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뭐 운영을 한 게 뭐 이렇게 뭐 매달 이렇게 사면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셨을 텐데 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뭐 이렇게 장이 이제 아주 좋은 장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골고루 제가 이제 앞으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이렇게 사서 이제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커피값 계좌에 대한 뭐 제 그거를 마치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치고 달러 환율 뭐 이거를 저도 이거를 솔직히 달러 환율이나 이런 거가 요새 또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달러 환율도 한국 코스피가 제가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코스피가 많이 오를 거다. 저는 뭐 3,000도 넘어갈 거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제가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시면 2년, 3년 전부터 제가 계속 뭐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도 이제 코스피가 3,000도 넘어서 이렇게 좋은 장세가 한번 올 거다라고 말씀을 계속 기대를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런 조건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달러 환율입니다. 달러 환율이 떨어지거나 또는 올라서 뭐 코스피가 상승하는 건지 또는 이제 코스피가 상승을 해서 또는 뭐 코스피가 떨어져서 달러 환율이 오르고 떨어지는지에 대한 연관관계는 제가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문가도 아니고요.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왜 지금 현재 달러가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이 달러지가 떨어지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있죠. 이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변동이 되고, 그러니까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동이 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냥 요 달러 환율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만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달러 환율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한번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만약에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한번 달러 환율이 이제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달러 환율이 보시면 10년치를 보시면 이제 달러 환율이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다가 이제 1200원 정도가 이제 최고점이었죠. 1200원 정도가 이렇게 최고점이었다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거의 1100원 정도에 왔고,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떨어지면 이제 1000원? 1000원은 한 번도 최근래에 깬 적이 많이 없죠. 이제 1000원은 깬 적이 없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그냥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는 이제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로 분리를 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달러가 1200원이었죠. 그러니까 달러가 1200원이라는 거는 이제 1달러를 사는데, 1달러를 내가 이제 하나로 사는데 1200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대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000원일 경우는 1달러에 이제 1달러를 매수하는데 이제 1000원만 있으면 된다는 거고, 만약에 이제 9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얘기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1달러가 이제 900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영향이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달러의 환율이 변하면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물건을 수출입하거나 원자재 같은 거를 수출입할 때나, 또는 이제 현대차가 미국이나 이런 데서 자동차를 팔아가지고 그런 외화를 벌어들일 때에 대한 수익 구조에 대한 영향도 큽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이나 우리 내국인이 받는 영향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한번 외국인의 입장에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를 솔직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제가 보면은 지금 2020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 한 주가 얼마죠? 삼성전자 한 주가 이제 6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계산하기 쉽게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이제 2만원이었던 게 많이 상승을 해서 이제 6만원이 됐죠. 6만원이 됐으면 그러면은 이제 65,000원인데, 제가 이제 계산하기 쉽게 6만원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6만원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한 주가 이제 6만원짜리 외국인이 만약에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의 소진율이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양이죠. 이제 56%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만약에 이 삼성전자 주식을 판다고 해보겠습니다. 2020년 지금 판다고 보면, 삼성전자 한 주를 팔면 지금 계산하기 쉽게 6만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케이스 1, 2, 3, 그러니까 달러가 환율이 1200원일 때, 1000원일 때, 900원일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똑같이 삼성전자 한 주를 팔면 한국 돈으로 6만 원을 받는 거죠. 6만 원을 받는데, 이제 이 외국인들이 한국 돈을 가져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미국인이 한국 돈을 우리나라에 가져갈 리는 없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원달러 환율로 이제 달러로 바꿔서 가져갈 텐데, 케이스 1일 때는 달러가 1200원이니까 1200원당 1달러를 가져가니까 6만원 여기 보시면 이게 6만원 나누기 12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6만원을 팔아서 1달러에 1200원이니까 50달러를 가져가겠죠. 그러면 이제 케이스 2는 이제 6만원을 팔아서 달러가 1000원이니까 60달러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케이스 3는 이제 6만원을 팔아서 이제 900원이니까 1달러에 900원이니까 66달러를 가져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삼성전자 한 주를 팔아도 만약에 이렇게 달러가 변하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달러가 이제 환차익만도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이렇게 계속 상승 중이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전망을 많이 하시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제 대장이 될 거다. 지금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아마도 삼성전자가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고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삼성전자가 정말 더 갈 수 있냐, 아니면 뭐 이제 고점이어서 더 하락할 거냐라는 시각은 좀 이제 그런 논쟁을 지금 이제 일단은 배제하고요. 그냥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년 뒤에, 2020년 뒤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가정을 했을 때 이때도 또 케이스별로,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죠? 케이스별로, 그러니까 달러 환율이 지금은 1,100원 정도죠. 근데 이제 그때도 2년 뒤에도 달러의 환율이 1,200원일 수도 있고 1,000원일 수도 있고 900원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 케이스별로 또 해보면 삼성전자 한 주가 12만 원까지 상승을 했고 달러가 그대로 뭐 지금 그러니까 1,200원이라면 외국인이 삼성전자 한 주를 팔아서 가져갈 수 있는 달러는 100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 환율이 1,000원이 되면 120달러. 만약에 달러 환율이 900원이 되면 이제 133달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는 요 케이스가 이제 2년 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2년 후에 외국인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지션은 무엇이냐?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는 12만 원까지 상승을 하고 달러는 900원인 거죠. 달러는 900원이면 외국인이 지금 삼성전자를 5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과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요 입장인 거죠. 지금 요 입장인데 외국인들은 과연 지금 삼성전자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고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매도해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거냐, 또는 달러도 요거 상태인데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요번 영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요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요렇게 가정을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도 있지만, 그냥 제가 뭐 이번 영상에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요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케이스 중 하나지 않습니까? 현재 이미 삼성전자를 56% 보유를 이미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주식은 오르고 달러 환율은 떨어지는, 과연 요런 추세냐 라는 걸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17년부터 급격하게 오르지 않습니까? 급격하게 오르고, 달러 환율도 보면 이제 뭐 달러 환율도 왔다 갔다 했지만,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했지만 최근에는 또 이제 급락세로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뭐 이런 환경들이나 제가 설명드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외국인들은 어떤 포지션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물론 이런 지표들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지표나 이런 외부 변수들이 삼성전자 자체의 경쟁력과 실적을 넘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삼성전자 주가가 12만 원을 가고 달러 환율이 900원을 간다고 해서 가는 게 외국인한테 이득이라고 해서 삼성전자의 2년 뒤 2020년에 실적이 안 좋고 또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되게 안 좋아져서 이제 달러가 환율이 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일부러 떨어뜨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외부 변수가 펀더멘탈을 이렇게 흔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을 거고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1, 2년 동안에 나라의 경쟁력 자체가 수출이 잘 되고 좋아져서 환율이 안정화된다면 이렇게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승하고 환율은 안정화돼서 떨어질 확률이 좋은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외국인들이 이렇게 원래는 50달러, 60달러, 지금으로 보면 50달러, 60달러로 삼성전자 한 주를 팔아서 50달러, 60달러를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제 133달러가 이렇게 얻어갈 수 있는 거죠. 거의 2배 넘는 수익률을 챙길 수 있는데, 과연 외국인의 입장에서 요런 상황을 기대하고 삼성전자를 앞으로도 추가 매수하고 하는 것이 더 외국인들에게 현명한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냐, 또는 이거의 반대 상황도 있겠죠. 삼성전자가 요거의 반대 상황은 뭘까요? 삼성전자가 이제 경쟁력을 잃고 6만 원이었는데 뭐 예를 들어 다시 뭐 3만 전자가 간다고 해보겠습니다. 3만 원이 간다고 해보면 2배의 상황을 가정했으니까 반토막인 상황도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가 1200원이면 3만 원이면 25주. 1000원이면 30주, 900원이면 333주죠.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2020년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베스트 케이스를 가정한 것이고 이제 이거는 이제 월스트 케이스를 가정한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케이스 3 요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지금도 2020년에 이렇게 된다면 외국인은 삼성전자 지분을 더 늘려야겠죠. 또는 이제 삼성전자 지분을 늘리진 않더라도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돌리면서 자정 같은 걸 시키면서 상승을 시키는 게 더 유리하겠죠. 어쨌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월스트 케이스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케이스 1과 같은 월스트 케이스가 벌어진다. 삼성전자의 주가도 하락을 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도 안 좋아져가지고 달러도 이렇게 상승을 하면 25달러밖에 못 가져가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한 주를 팔아서 똑같이 2020년인데 그러면은 삼성전자 지금은 이 환율이 1,100원이니까 7,100원이고 한 6만 원 정도 되니까 지금은 한 55주 정도의 삼성전자 한 주를 팔아서 55달러를 가져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월스트 케이스가 벌어져가지고 25주까지밖에 못 가져간다. 그럼 삼성전자를 지금 던지는 게 맞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지금 파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 케이스 3 베스트 케이스 요 케이스 3가 더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그러면 너는 뭐 이렇게 해서 좋다고 보는데 너는 왜 삼성전자 우를 이렇게 한 주밖에 안 들고 있냐? 너는 이제 뭐 물론 이제 본주나 이런 데 들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왜 삼성전자 우를 이제 안 들고 있냐라고 보면은 뭐 너는 말로만 이렇게 하고 이제 너는 삼성전자를 안 좋게 보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본 계좌에는 삼성전자가 없습니다. 거의 본 계좌에는 삼성전자를 들고 있지 않은데요.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 블로그나 미니 포트폴리오나 뭐 여러 가지 유튜브를 보시는 분, 뭐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7년 12월경인가 제가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퇴직연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 보면 돼요. 뭐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퇴직연금을 DB형으로 하지 말고 DC형으로 전환해서 퇴직금으로
전화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 퇴직금이, 퇴직연금에 들어있는 펀드가 뭐, 에셋 플러스 차이나 펀드, 에셋 플러스 펀드, 그 다음에 뭐, 신용자산운용의 펀드, 자산운용의 펀드, 이렇게, 메리츠 코리아, 메리츠 스몰갭, 그 다음에 메리츠 헬스케어. 요 펀드들에 제 퇴직금이 들어가 있는데, 이 한국 펀드, 이거는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고요. 요 펀드들에 제가 가입한 요 네 가지 펀드들에, 삼성전자의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펀드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 퇴직연금을 가입한 자산 펀드들이 막 메리츠 코리아 펀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울을요 거의 20% 가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이 퇴직연금도 삼성전자를 퇴직연금 펀드들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제 본 계좌조차나 이런 것들도 삼성전자의 비중을 사버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좋게 보고 있지만 이제 비중이 너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이제 제가 직접 투자해서는 이제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를 좋지 않게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이제 이미 퇴직연금을 통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달러 환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되게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주변에서 어떤 이론을 듣고 와서 저랑 이렇게 논쟁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요. 주변에 보시면. 이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되게 이제 한쪽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계 경제나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요런 측면으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제가 요거는 단순하게 달러와 주식을 매도했을 때 또는 매수했을 때 환차익 관련해서만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렇게 달러가 변동할 때 이 삼성전자가 수출 기업이지 않습니까? 수출 기업이다 보니까 달러가 오르고 떨어질 때마다 또 외국에서의 판매할 수 있는 경쟁력 자체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달러가 이제 1달러와 1200원일 때와 1달러에 900원일 때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팔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1억 달러를 벌어왔다고 치면 삼성전자는 이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똑같은 1억 달러를 벌어왔을 때 그거를 한국 돈으로 바꾸면 900원일 때랑 1200원일 때랑 1200원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똑같은 1억 달러를 벌어올 수 있다면 환율이 높은 게 더 이익이 높아지죠. 근데 반대로 달러가 이렇게 높으면은 또 이제 삼성전자도 어떤 제품들을 수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수입을 할 때도 또 이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도 팔 때도 1200원일 때와 900원일 때 우리가 이제 마진을 얼마나 삼성전자가 보고 팔 수 있냐,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큰 전체적인 생각 없이 큰 흐름을 보지 않고 단순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지역적으로 요 하나만 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한 가지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되니까 주식 좋아, 네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진짜 이렇게 될 것 같다, 오를 것 같다, 이게 아니고 저는 이제 이런 측면도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재를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내가 물건을 파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또 이제 환율이 바뀌면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달라지고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은 그렇게 제가 이제 쉽게 가정하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건 그냥 쉽게 이해하시라고 이렇다라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이러한 외부 변수들이 그 회사 자체의 경쟁력과 실적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 회사의 경쟁력과 그 비즈니스 모델이 좋을 때 외부 변수가 어떻던 그게 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거나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고자 노력은 하는데, 좀 요런 것들은 좀 주제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요것들은 아마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느낌 정도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장이 지금 좋다고 해서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지금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 확진자가 하는 것을 보고 그런 상황에도 이제 제 계좌는 이제 계속 최고점을 이제 갱신해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조금 약간 아이러니를 느끼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제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이 코로나로 이제 영향을 받는 회사도 있지만 안 받는 회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게 뭐 코로나로 임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게 합당한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나름 이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고민도 되고 하는 좀 그런 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고민이 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좀 뭐 코로나 이런 게 또 심해질 것 같고 또 이러면은 또 이제 뭐 팔아서 현금을 하기도 하고 좀 많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요.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그런 선택들이 좋아 보였는데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투자를 해서 느끼는 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선택들이 항상 이렇게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좀 이제 본인이 이건 아니다.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훼손됐다라고 하면은 뭐 팔고 이제 다른 종목을 찾아보시거나 현금화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흔들리지 않는데 이제 매도를 하시거나 너무 걱정하시지는 마시고 좀 회사를 믿고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주식을 파는 건 괜찮은데 단순히 회사가 망할 것 같다라는 이유로 파시지는 아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마치고요. 이제 연말이 돼서 이제 배당을 많이 신경을 쓰실 텐데, 이제 배당주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한번 배당주들 중에서 좋은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